네, 안녕하세요. 부문과 교수 홍순혜입니다. 9학번이고요. 동덕여대 출신 여러분들이 선배입니다. 9학번인데 조금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왔어요.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학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발표하는 어떤 작업들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학년 정도 됐을 때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문학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 언어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이제 가졌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찾아가서 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했었죠. 그래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교수님들이 어떤 지도 아래 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갔는데 무조건 외우는 그런 문학이 아니라 자기 언어로 이 새로운 어떤 작가를 발굴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어떤 작업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이제 석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었죠. 그러니까 학부의 공부가 많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대학원을 가니까. 그래서 대학원 때는 정말 머리 감는 시간 뭐 이런 것도 아껴가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책을 주문을 하면 그 책이 오기만을 막 밤에 이제 기다렸다가 오면 그거를 읽고 싶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읽는 어떤 기쁨, 그게 이제 한국의 어떤 기쁨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박사를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박사를 가게 된다면 이제 직업으로 이제 학문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어서 그래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무조건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생각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그래서 이제 박사를 가고 박사를 받고 그래서 그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만큼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석사 박사 할 때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제 다른 경쟁자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어렵고 했지만 꾸준히 자기를 믿고 이렇게 돌진하듯이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계속해서 대학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자기를 믿고 한번 가봐라라고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광수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광수는 문학가이기도 했고 비평가이기도 했고 사상가이기도 했고 정치가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제 말기에는 이제 친일을 해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광수 문학관이나 이광수 학회 등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근대 문학을 읽은 작가로서 이제 이광수의 어떤 우정을 저는 학생들한테 꼭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무정을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이제 밤에 저녁에 학교 끝나고 가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밤새워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고전 소설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으면서 근데 그 이광수가 그 이전의 어떤 문학하고 다른 거는 근대어를 형성해 놨다라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인의 어떤 초상, 근대인이라면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문학 작품에 표현해 놨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무정은 이제 꼭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애 작가라고 하면 공지영 작가를 들 수가 있는데 뭐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작가가 사회적인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지영은 뭐 80년대 386 작가이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일을 이제 시작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했고 그리고
젠더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논의를 불러일으킨 무소의 뿔쳐들고 혼자서 가라라는 어떤 작품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성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적인 것을 발언하는 어떤 작가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권력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소외자들이 법에서 소외되는 그런 과정들을 논의하고 있는 뭐 도가니 같은 작품들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지영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어떤 삶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어떤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찰리 채플린의 어떤 영화 중에 나사를 돌리는 어떤 인간의 모습들이 이제 형상이 됐는데, 기존의 기계 같은 어떤 인간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사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돌리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의 현대인이라면 왜 돌리는지, 왜 나사를 돌려야만 하는지, 그 다음에 나사를 돌리고 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광수의 무정 같은 경우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영식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영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생으로서, 그 다음에 앞으로 신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선영 같은 경우는 이영식과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이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학은 우리에게 왜 사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 게 문학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로봇과 같은 삶, 그 다음에 기계와 같은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문학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전에 이제 PBL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PBL 수업이 이제 한국문학과 젠더라는 어떤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어떤 삶이 문학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왔는가를 이제 시대적으로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이론들을 배우고 문학 작품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제출하게 했었는데, 그 동영상이 그냥 제출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공모전을 했었어요. 그 이제 영상을 만드는 어떤 목적을 이제 공모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수업 시간에 같이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같이 피드백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6팀이 냈는데 거기서 3팀이 입선을 했어요. 특상도 받고.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어떤 수업이었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성취감을 알게 했던 수업이 이제 그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고, 그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교도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학보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연구 조교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어떤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장학금도 주선해주고, 그다음에 학과 장학금도 이제 주고 하면서 그 학생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아기 낳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인력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 친구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이제 많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는 많은 경험을 하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싶어요. 경험 같은 경우는 이제 능동성이 반영된 자기 어떤 주체적인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많은 어떤 생각들을 이제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아야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잘 알고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행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 이게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직장을 나가면 이제 1년에 휴가가 뭐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길게 여행을 다녀올 수 없는데, 대학교 때는 뭐 2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어떤 경험 중에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3학년 과목 중에 드라마 콘텐츠라는 어떤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이 그 이전에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났었는데, 스트레스 미디어로 이제 바뀌면서 스토리텔링을 거쳐서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그리고 이제 드라마화 되면서 대중과 조금 더 밀착하게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어떤 과정들을 이제 배우는 수업이 드라마 콘텐츠 수업입니다. 그래서 문학이 문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대중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제 드라마 콘텐츠 수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학과 행사들, 그 다음에 비교과 행사들이 많았었는데, 국문과 선생님 중에 이려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붓글씨를 서예에 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서예를 체본을 주면 그 체본을 가지고 이제 같이 똑같이 쓰는 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전시회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는 뭐 풍물패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학과에 국문과에 연극을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극예술연구회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하나 이제 중앙 동아리로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각 학과마다 이런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이제 실습하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없고 학과 스터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취업도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취업에 너무나 안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 그런 어떤 비교과 활동들을 이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들어오면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이렇게 수업에 참여를 하는데, 뭐 3학년, 4학년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눈이 깊어진다라고 할까요? 그 학생들이 1학년 때는 레포트를 이제 뭐 2-3장만 썼다가 3, 4학년 정도 되면 뭐 7장, 8장, 그래서 소논문의 어떤 형식으로 작가를 분석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각과 그다음에 글쓰기의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런 거 볼 때 학생들이 정말 노력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볼 때 가장 흐뭇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포트를 내면 꼭 이제 코멘트 달아주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게 하는데, 그 발표하고 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게 뭐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커가고 성장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교수가 되는 어떤 과정도 그랬지만, 모모한 것을 욕망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모모하다라는 것은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멀리 있어서 내가 정말 저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대상들에 나의 어떤 모든 힘, 그다음에 나의 모든 역량을 이제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용기가 없어서 내가 정말 저걸 하고 싶은데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좌절을 하고 시도조차 안 해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뭐 내가 되겠어? 라고 자괴감을 갖고 하지 않는 어떤 상태. 그러면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불안하는 어떤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감히 그런 어떤 기분들, 그런 감정들을 이제 좀 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어떤 용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처음부터 성과를 내는 일은 없으니까, 이 시간이 쌓이면,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경험이 쌓이면,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결과를 만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뭐뭐 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집중해서 그것을 욕망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면 그거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역량이 있고 자기의 어떤 역량을 모두 다 쏟아서 그것을 원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무모한 것을 욕망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1학년) 수업 60명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과 학생들은 이제 4학년 동안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1학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1학년 수업은 항상 설레이게 되는데, 그래서 1학년을 모두 볼 수 있는 어떤 수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정이 있어서 뭐 지하철이 늦거나 아니면 뭐 늦게 일어나서 뭐 부랴부랴 오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감안할 수 있지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나가는 학생은 어떻게 보면 수업에 대한 어떤 예의를 안 지킨 거고 그럴 경우는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면 이제 일찍 보내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나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대학원생으로 보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 이제 대학원을 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길을 이제 걸어온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조언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어서 제가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학생이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 1교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월요일을 이제 연구일로 한번 했었는데, 연구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목요일에 마치고 금요일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어떤 책을 읽거나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월요일 1교시가 좀 더 긴장감 있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걸 더 선호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실력은 뭐 거의 대학생 뭐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실한 학생이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잘 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게 자기 시간 지키고 그다음에 출석 잘하고 이러면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제가 더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공부를 더 해서 실력을 쌓는 게 더 나은 학생인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기말 검사를 보면 백지를 내고 이제 그냥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 간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예의를 지킬 수 있는 학생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나마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심정을 보여주는 어떤 학생이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논문 결과는 이제 제가 열심히 쓰면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들이면 잘 나오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강의 평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리즈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리즈를 내가 얼마나 잘 충족을 시켜줬어야 됐느냐라는 어떤 문제가 이제 같이 결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을 하지만 학생이 60명이 있으면 6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책임져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그 시간을 보내면 그 학생들에게도 60시간이 그냥 상실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서
논문 잘 쓰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잘 받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쁘고, 그다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점 챙기는 거는 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대학생 때의 어떤 시간은 다시 없을 그런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빛나는 화양연화 같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는 3, 4학년 가서 해도 되는데,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 사귀고 이런 거는 이제 대학생만의 어떤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조금 더 경험을 많이 쌓고 그다음에 친구들 많이 사귀고 뭐 이런 거에 좀 치중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